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왜 이렇게 변동폭이 많이 생겼는지 소식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긴급하게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한 장중에 그래도 6%대까지 찍었고요. 프리미엄도 거의 제가 실시간 방송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이제 원인 분석 좀 하려고 보았는데 김프도 거의 8, 9% 많게는 12%대까지 알트코인들이 나왔던 걸 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 때문인지 하나하나씩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대 비중으로 좀 보았을 때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ETF 현물 ETF 승인 거부권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좀 많이 밀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요약해서 요점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바이낸스 쪽의 서버에 또 문제가 약간 좀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랫동안 짬밥으로 이제 보았을 때 실시간 방송에서는 BRC20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자료가 나오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아마도 이게 가장 정확도가 매우 높다라고 이제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이 그러면 이렇게 금방 빠졌다가 곧바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대부분 3분봉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터져 나갔을 때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추가적인 다른 이슈가 나왔다고 하면요.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나와주냐면요. 거래소 서버 불안정이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이게 3분봉으로 보게 되면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왜? 위에 청산, 롱 청산, 아래 청산, 숏 청산이 교차되면서 이 3분 사이에 되게 많이 터져 나가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고요. 제자리 찾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해당 거래소가 다시 정상화 과정으로 인해서 대부분 그런 형태를 다시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십자 패턴이 생각보다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만약에 다른 이슈였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 패턴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가장 유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2020년도 3월달 때 서버 정지가 OK, 업비트, OK, 그 다음에 바이낸스 그리고 비트맥스 이 세 개가 연달아 터졌을 때 상방과 하방이 거의 50에서 75%대까지 터져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정상화되는 그 과정이 순차적으로 했었을 때 그 변동폭이 점차 줄어들면서 가격이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정확도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절묘한 타이밍 때 진 크레이머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점이 오히려 반대로 또 잘 맞아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또 변동폭이 또 커졌던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아마도 BRC20이 나중에는 또 이런 형태로 변동폭이 커질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말한 김에 옵션으로 이거와 별개로 옵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ERC20을 보았을 때 변동폭이 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BRC20도 생태계가 이제 막 1년 추이가 아직 안 됐습니다. 11개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태생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리 안착화되고 문제점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BRC20에 따른 버그와 문제점이 나중에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는 형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낙폭이 커지는 이유는 이런 솔라나 기반이나 에코시스템 코인들이나
나머지 또 아발란치 기반이나 이런 쪽이 아직 체제에 있는 그런 그 안에 있는 코인들이 그렇게 체력이 좋은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가중치가 좀 더 많이 나오고 BRC20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거래 기반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더 변동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불장에 오고 그 다음에 하락에 있는 패턴의 오히려 역행으로 이런 점도 생길 수가 있으니 미리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참에 이제 이게 기회라고 해서 입금이 많이 몰려왔는데 업비트도 이게 감당이 안 됐더라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450만 달러 상당의 이더 해킹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알트 청산 비중도 역대 최대를 찍어주었습니다. 1시간 만에 4억 달러 정도가 됐으니까 대략 한 6천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웃긴 건 무엇이냐면 청산 부분도 거의 18만 명. 그러니까 시간 대비로 보면 역대 최대치를 찍어주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지만 이걸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선물의 주인공은 거래소와 레퍼럴을 받는 사람 빼놓고서는 주인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과거부터 내가 그러니까 진짜 악의적으로 거래소들도 분명히 매출과 이익률에 목표치가 분명히 있을 건데 목표치 할당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그냥 서버 정지시키고 그 위아래로 그냥 다 클린하게 정리한 다음에 포지션 정리한 다음에 그 돈 내가 다 뺏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장난이 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이 안 되고요. 예, 이때까지 선물 생기고 나서부터는 거의 1년에 2년에 한 번쯤은 꼭 서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성산되는 경우의 빈도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오히려 좀 이런 선물에서 신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선물을 하면서도 분명히 이렇게 터져 나가면 내 포지션이 금방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좀 동향을 한번 봤습니다. 커뮤니티는 어떤 흘러가고 있는지 좀 봤는데 또 이런 내용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너 울고 있냐? 뭐 지금 뭐 이런 상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꿈꾼 것 같다. 뭐 저점 매수 뭐 사나이 있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렉이 많이 걸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매매를 이 중간에서 먹으면 정말 나이스하게 하지만 매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선물 매매는 더 어렵겠죠. 렉이 걸려져 있는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조심하고 그 다음에 복리 투자적인 선물 투자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왜냐면 누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이건 나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내가 베팅을 한 게 아니니까. 근데도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일주일 만에 변동폭이 분명히 커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마도 비트코인에 한번 이런 충격을 받게 되면 분명히 여러 가지 소식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약간의 매수 심리가 좀 더 꺾일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점에서 분명히 좀더 이 같은 상황이 좀 더 연출이 더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더 나온다고 하면 이건 비트코인에게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실톤 좋던 간에 이런 진짜 무법지대에서도 진짜 모래 사냥에서도 잘 이겨내시고 수익을 잘 내시길 저는 바랄 뿐입니다. 물론 2024년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 따른 형태의 흔들림에 여러분들 마음가짐과 목표, 그 다음에 꿈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대로 추진력 있게 잘 견뎌내시면서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건강 그리고 감기, 목감기, 특히나 목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